금년에도 1등이에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간 지금 계속 연속? 8년, 예, 8년째입니다. 8년 연속. 네. 그 센츄리 21에서. 예, 뉴 컨셉.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등이라는 게 네. 뭐 판매량입니까? 아니면은 수수료 통계입니까? 그렇죠. 수수료가 저희의 판매량이며 매출액이니까. 그러니까 물론 판매량을 따지면 다르겠지만 실제 커미션을 제일 많은 액수를 회사에 예. 가지고 온 그런 에이전트 위주로 하겠죠. 네, 물론 그렇구나. 그 커미션에서 저희하고 이제 회사하고 또 이렇게 나눠 갖는 예. 그런 시스템으로 다 있습니다. 우리 박기범 선생이 보실 때, 네. 우리 마이클 씨가 볼 때 8년 동안 연속 1위 했는데, 그러면 8년 중에 금년도 실적이 어때요? 몇 등이나 됩니까? 올해는 제가 조금 좀 부진했고요. 한 3년 전, 네. 2년 전이 제일 피크였던 것 같습니다. 3년 전이었는데 예. 그때는 역시 경제도 우리 사회 경제가 좋을 때니까 그런데 네. 금년에는 조금 그거보다는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요. 근데 같은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뭐 정말 수백 명 정도 되실 텐데 그래 어떻게 해서 그렇게 1등을 계속합니까? 열심히 일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뭐 열심히 일한 것도 일한 것이겠지만 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인 그 사회 저희가 아무래도 한인 부동산들은 주로 이제 한인 사회에서 예. 한인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런 여건이 잘 마련해졌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센츄리 투어년이라는 부동산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좋은 조건 예. 그런 게 또 다 맞아줘가지고 한 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의 그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기범 씨가 남보다 더 밤잠을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한다든가 무슨 또 남보다 이 부동산을 잘 분석하고 파악하고 뭐 그런 눈이 높다든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제가 그래도 이렇게 그동안에 많이 한 경험과 나름대로 오래 했다 보니까 예. 그 어떤 그 노하우를 갖고 충분하게 고객들한테 인포메이션을 드려서 판단을 하실 수 있게 한 게 아닌가 합니다. 저는 골프도 안 치고 골프도 안 쳐요. 골프도 안 치고 부동산 중에서 골프 안 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렇게 같이 뭐 불러다가 밥을 먹고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거기서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캐나다에 제가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예. 몇 년도요? 75년대 왔습니다. 예, 그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영업을 잘하려면은 어떻게 보면 더군다나 이 한인 사회 우리 동포 분들의 성향이 또 최근에 이민 오신 분들의 성향이 부동산 중개에 있고 업무상에만 만나는 게 아니라 친구같이 이렇게 좀 같이 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서로 간에 정보 교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자주 전화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약한 부분이 있고 또 대신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시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정보를 주고 충분하게 이렇게 좀 중요한 뭐 큰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좀 많이 이렇게 저를 좀 높게 봐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많이 알고 있다고 봐주시고 그래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고객이 하도록 많은 정보를 주지만 본인이 이렇게 푸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예, 항상 그렇게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무조건 저를 믿고 오셔가지고 제일 좋은 거로 알아서 해주십시오라는 분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저에 대한 책임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름대로 지식이 있으시고 공부를 많이 해오신 분들은 제가 좀 더 쉽죠. 그래서 제가 정보 주시면 잘 이해하시고 나름대로 정확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몇 년 후에 잘 사셨고 만족하시게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이 와서 무조건 좋은 걸 해달라 하나 내가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게 좋겠느냐 하는 분들은 사실 제일 부담이 됩니다. 그 중개인이 잘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분명히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 고객이 판단할 시점이 됐는데 판단을 하지 못하실 때는 저도 그때 가서는 그 어떤 시점에 와서는 웬만하면 이거 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죠. 혹시나 업자들이 지난번에도 신문에도 나오고 그렇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딜을 성사시키는 단계에 가서 이렇게 무슨 오퍼가 또 하나 들어왔으니까 경쟁해야 된다든가 그러한 그런
약간의 꾀를 쓰거나 그런 건 네. 없어요? 원래 그렇게 실제로 있지 않은 오퍼를 거짓말로 오퍼가 들어왔다고 해서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면허증을 잊어먹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우리 한인 부동산 중개인들은 그런 분들 거의 못 봤는데 우리 비한인 중개인들 중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은 제가 확증은 잡을 수 없지만 분명히 이렇게 오퍼가 없는데도 이제 소위 그 경쟁을 가짜로 경쟁을 붙여서 가격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려는 거를 가끔 느끼곤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15년 됐죠. 네네. 신지 지금 한창 피크 타임이겠네요. 아주 인생이 아주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이제 뭐 발빼기가 늦었죠. 아니 하다가 막 돈이 많이 여유가 생겨서 나 안 하겠다 이제 이럴까봐. 이제 겉으로 보기엔 그런데요. 그렇게 뭐 돈이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인 사회가 부동산 쪽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중개업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많은 자본을 이렇게 좀 집약을 해서 공동 개발도 하고 투자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를 저희가 지금 저희 세대는 못하더라도 다음에 어떤 그런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일요일 날은 일을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통 날은 몇 시간이나 일해요? 그게 대중이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매력 때문에 중개인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예상치 못하게 밤 10시나 11시에도 어떤 오파가 들어온다든지 손님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뛰어나가야 되는 것이 저희 중개인이죠. 그래서 중개인들이 보면은 전화하실 때 이제 핸드폰 잘 안 받는다 이렇게 컴플레인도 하는데 그렇죠. 절대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려면은 그 핸드폰을 수시로 잘 받아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는 꼭 가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그 시간적인 자유가 있지만 또 반대로 구애를 받는 거는 사실입니다. 구애를 받는다. 저희가 듣기로 우리 박기범 선생께서는 이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정직하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준다. 그게 참 중요한 속성인데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많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거짓말을 잘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나중에 또 그 카바랄리니까 저는 머리가 나빠서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얼마 전에 한 얘기도 기억 못하면 안 되니까 거짓말을 못합니다. 원래 한국에서 뭘 공부했어요? 저는 고2 때 왔습니다. 그렇지. 고2 때 와서 고2 때 와가지고 학교 다니고 뭐 이것저것 해보다가 여기서 학교도 다녔어요. 뭘 공부했는데 어디서? 저 뭐 엔지니어링 공부했습니다. 전혀 다른 그래요. 전혀 다른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다면 뭐 이것저것 많은 업종의 비즈니스 해보고요.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해보고 이제 부동산 하기 전에는 그 클럽 모나코라는 여기 캐나다 회사에 한국에서 이제 저희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가서 제가 이쪽에 지사장식으로 한 4, 5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이쪽에 지사장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제가 고생하면서 여러 가지 해본 것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이 바탕이 된다? 그렇습니다. 내년도 우리 전망 같은 거를 조금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내년 전망은 이제 전체적인 부동산, 뭐 캐나다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이 메트로 토론토, 광역 토론토만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뭐 전망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5% 올라갈 것이다, 5% 내려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제 상반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지금 앞으로 단기간으로는 이자율이 상승할 기미가 전혀 없고요. 아니 앞으로 1, 2년 동안은요. 1, 2년간? 1, 2년도 왜냐하면 이제 현재 유지한다. 얼마 전에 왜 중앙은행 총재가 얘기한 것이 너무 이자가 낮게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갑자기 한꺼번에 오름으로써 그로 인한 영향에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이제 워닝을 준 적이 있죠. 그래서 그걸 감안한다면은 너무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너무 투기형으로 사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당분간은 이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가격에 큰 등락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 가격이 한 5% 이내에 상승을 하거나 5%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폭이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디맨드는 얼마나 있는지 수요는 꾸준한 디맨드가 있는 것이 토론토는 다른 지역과 다른 특이성이 아시다시피 연에 한 8만 명이 들어옵니다. 네, 그렇죠, 캐나다 그렇죠. 이민자 22만 명 중에서 3분의 1은 광역 토론토로 오는데 4인 가족 한 패밀리로 한 가구로 생각하면은 최소한 집이 2만 채는 콘도든 타운